올해 중학교 2학년 지수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오후 교실 창가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뻑뻑하고 자꾸 가려워 손으로 눈을 비비기 시작했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도 흘렀지만 지수는 그저 졸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하교 후 거울에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꺼풀 안쪽이 따갑고 끈적한 느낌이 들었죠. 지수는 그냥 하루 푹 자면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시작된 가려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가려움의 정체. 과연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눈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알레르기 결막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 결막염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안과 전문의 차무병 원장님과 함께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 알아볼게요. 알레르기 결막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접촉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눈의 결막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막으로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피부보다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공기 중 자극 물질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은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느 유발 물질, 항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항원이 특정 사람에게 과민 반응을 일으켜 여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봄철이나 환절기에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봄 나들이가 많아지고 외부에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봄철에는 심한 일교차의 변화가 있고 건조한 바람이나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가 눈 점막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알레르기 반응을 더 쉽게 유발합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알레르기 결막염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아니요, 전염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외부 황원에 대한 눈의 과민 반응으로 발생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과 다르게 전염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혈, 눈곱, 이물감 등의 결막염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서 검진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급성으로 눈이 갑자기 가렵고 눈물이 나며 충혈이 됩니다. 보통 양쪽 눈에서 가려움과 함께 끈적끈적한 점액성 분비물, 이물감, 눈부심, 눈물 흘림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또한 결막이 물집이 생기면서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고 결막 안쪽에 조그마한 돌기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거나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려울 때 눈을 많이 비비게 되는데 이런 행동이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눈이 가렵다고 습관적으로 비비면 안구에 상처가 생기고 눈에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의 호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심하면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렵거나 이물질이 느껴지면 손을 대는 것보다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잘 생기거나 심하게 나타난다면서요? 특히 5에서 10세 소아에게 주로 봄철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잘 생깁니다. 10세 미만의 소아가 전체 알레르기 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외부에서 많이 뛰어놀게 되는데 손을 잘 씻지 않고 눈을 자주 비비거나 만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눈이 충혈되고 눈이 붓고 저녁이 되면 간지럽다고 눈을 비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비빌 수도 있지만 작고 찡그리고 밝은 빛에 예민하여
눈을 못 뜨고 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눈이 가려울 때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면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에 의한 가려움, 충혈, 결막 부종에는 냉찜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찬 물수건이나 얼음팩을 수건이나 천으로 싸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눈 위에 올려두는 것이 좋으며 인공 눈물과 안약도 냉장 보관 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알레르기 결막염을 진단하나요? 환자와의 문진을 통한 증상이 필수적이고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환자의 충혈 정도와 부위, 분비물의 양상, 결막 부종과 결막 출혈 여부, 각막염의 합병 여부를 관찰합니다. 원인이 되는 유발 물질을 찾기 위해 혈액 검사나 알레르기 원인 항원 검사인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더라도 유발 물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발 물질을 찾더라도 대기 중의 물질은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막염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인공 눈물로 알레르기의 원인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 혈관 수축 점환제, 비만세포 안정제, 스테로이드 등의 안약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2-3일 치료로 빠르게 좋아지지만 안약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주사나 경구약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습니다. 만성적이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리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효과적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yes or no. 알레르기 결막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치료하셔야 합니다. 알러지 결막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자연 치료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데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한 가려움증과 염증이 지속되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성화되고 반복되어 눈 건강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안과를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악화될 수 있나요? 요즘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콘택트 렌즈 착용은 렌즈 자체의 자극과 렌즈에 쌓인 단백질, 렌즈 관리 용액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존의 알레르기 결막염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콘택트 렌즈에 의해 생기는 알레르기 결막염을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가려움, 충혈, 눈곱, 점액성 분비물 증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즉시 렌즈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완치 후에도 렌즈 소독이나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역시 과도한 사용은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어 눈물이 쉽게 증발되고 이로 인해 가려움, 이물감 등의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결막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에게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알레르기 결막염의 일반적인 원인인 진먼지나 동물의 털, 비듬, 진먼지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집을 청결히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하며 이불, 베개, 카페트 등을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은 렌즈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시고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시고 가려움증이 생기면 눈을 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하시고 인공 눈물로 원인 물질을 씻어주고 건조함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눈이 자꾸 가렵고 춘해야 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려울수록 비비고 싶은 그 마음 꾹 참아주시고 매년 봄마다 반복된다면 올해는 꼭 안과를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두 눈이 올봄도 내년 봄에도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 메디엘이 응원할게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안과 전문의 차모경 원장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알레르기 결막염 미스터리 완벽 해결.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의 흰자를 덮고 있는 조직인 결막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접촉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특히 코카루나 황사,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손을 잘 씻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 손 위생에도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눈이 가렵고 충혈이 되고 끈적한 분비물, 눈부심, 눈물 흘림이 발생하는 게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이에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인공 눈물로 알레르기의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안약 또는 주사나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평소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피하기, 외출해야 한다면 보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으로 눈 보호하기, 콘택트 렌즈 착용 피하기,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 깨끗이 씻기, 눈이 가려울 때는 눈을 비비지 말고 냉찜질해주기를 꼭 기억하세요.